네, 시장 분위기 전체적으로 짚고 왔는데요. 일단 최근 증시가 반등하고 있지만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기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좀 어떤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네, 지금 될까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눈여봐야 될 시장이 많은데 일단 뭐 첫 번째 우리 눈여봐야 될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죠. 중국 상해 증시의 움직임이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중국 중하권 증시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홍콩 증시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상해 증시와 홍콩 증시의 방향성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환율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환율, 채권, 주식 이 세 가지 금융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신속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바로 환율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 시장의 움직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불안감이 확산되어진다라면 원달러 환율의 상승 모습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지난주 환율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원달러 환율의 어떤 그 급격한 상승이 주 초반 이루어졌다라면 급격한 하락이 주 중반에 일어났었고요. 다시금 다소간의 환율 강세 방향으로 진행된 목요일 환율 시장과 금요일 환율 시장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점 좀 기억해 보시고요. 이번 주 환율 시장의 움직임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을 좌지우지했었던 가장 큰 불안 요소 중에 하나였었던 중국의 제로 성장 가능성, 이 제로 성장 가능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의 확산 부분. 그렇다면 중국 경기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실물, 경제 변수를 생각을 해본다면 당연히 원자재 시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실질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감이 잦아들었는지 아니면 확산 기로에 아직도 위치해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근데 안타깝게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은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계속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점. 물론 그 국제 원자재 시장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국제 원유 가격. 원유 가격은 일단은 이번 저기 그 2월 14일, 15일 이번 주 말이죠. 오펙 정기 회의를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50만 배럴에서 100만 배럴 감산 가능성. 시장에서는 일단은 60만 배럴 정도의 감산 가능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져 가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는 러시아의 감산에 대한 동참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라는 그 불확실성.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확산 가능성에 따른 중국의 제로 성장 가능성의 어떤 그 불안감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제 유가의 안정화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최근 국제 유가의 움직임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그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지속적인 하락이 나타나다가 잠깐 안정화를 보이다가 지금 현재 WTI 기준으로 51달러 내외에서 계속해서 움직여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앞으로 안정화 국면일 것이냐 변동성 국면의 지속일 것이냐 여전히 뭐 시장에서 저라고 많은 의학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향후 일주일이 상당 부분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WHO 역시 중국 내에서 추가 감염자 수는 이틀째 줄기는 했지만 언제 다시 늘어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계 보건의 어떤 그 제일 책임 있는 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WHO조차도 지금 현재 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방향성을 아직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저는 근거로 했을 때 여전히 그 불안한 감에 대한 잔존감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호재는 과거와 달리 변한 것은 분명히 없다. 무엇이냐 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는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서 중국에 미국에 대한 750억 달러 규모의 1차 추가 관세 부과를 취소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FOMC의 유동성 지속은 계속된다라는 점. 세 번째, 반도체 5G를 비롯한 전반적인 업황 사이클의 반등은 계속된다. 그리고 물론 이번 주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홍콩 증시랄지 중국 상해 증시의 안정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서 일단 이 부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정 쪽이냐 우려감의 지속 쪽이냐 두 가지 투자 전략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해 보인다. 말씀을 드려보는데 첫 번째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접근. 과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지난주 주 후반 들어서 뭐 호텔신라랄지 아모레 퍼시픽이랄지 대표적인 중국향 기업이 될 것 같은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분명히 우리가 보시면서요. 하지만 반대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계속해서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결국은 중국 정부에서도 유동성을 확대하고 이미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위축이 되어진 소비를 어떤 식으로 진작을 시키느냐. 그들의 남아있는 경기 부양책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쪽.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는 당분간 관망적인 그런 어떤 그 투자 태도가 조금은 더 유효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두 번째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낙폭과대주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중국 소비주와 낙폭과대주, 중국 소비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낙폭과대가 나타나는 IT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실적 개선을 확실하게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5G, 친환경을 비롯한 전반적인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실적 개선 중심으로 해서 저점 매수 관점, 낙폭과대 IT주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이 근거로는 지금 이제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그리고 펀더멘탈의 개선, 산업 사이클의 업턴 사이클로의 진입,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IT, 낙폭과대주, 특히나 5G, 반도체, 전기차 관련주 이 부분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기울여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